손흥민을 조롱하던 그들, 그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회사의 가장 큰 회의실로 걸어 들어가 CEO를 똑바로 바라보며 즉각 해고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순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손흥민의 놀라운 복수 이야기를 지금 확인하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 어떤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남의 거대한 테크노마트 빌딩을 비추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 120층 고층 건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술 기업 중 하나인 천상 테크놀로지의 본사였다. 매일 아침 5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한 청소부가 조용히 건물에 들어섰다.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비원이 습관적으로 인사를 건넸다. 청소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그의 이름은 손흥민이었다. 120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낡은 청소 도구를 점검했다. 오늘도 그는 최고 경영자 강태우의 사무실을 청소해야 했다. 3년째 이어온 일상이었다. 청소부의 낮은 지위는 그에게 완벽한 위장을 제공했고 동시에 기업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민수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강태우의 비서인 박지연이 사무실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네, 박 실장님. 오늘은 이사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손히 대답했다. 맞아요. 오늘은 특별히 깨끗이 해주세요. 해외 투자자들도 오시거든요. 손흥민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를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운동선수의 체격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그의 눈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사무실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중 그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우였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모양이었다. 자네가 바로 그 청소부인가? 강태우가 갑자기 물었다. 손흥민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평온했다. 네, 사장님. 김민수라고 합니다. 강태우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일하는 모습을 종종 봤네. 성실해 보여서 좋아. 하지만 오늘은 이사회가 있으니 빨리 끝내고 나가주게. 네, 알겠습니다. 손흥민이 공손히 대답했다. 강태우가 사무실을 나가자 손흥민은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긴급 구조조정 계획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CCTV가 있는 곳을 피해 자연스럽게 청소하는 척하며 서류를 살펴보았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회사는 대규모 인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것도 가장 취약한 계층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그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옆자리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듣자 하니 우리 팀도 곧 구조조정 대상이래. 한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에이 설마 우리 팀 실적 좋잖아. 다른 직원이 대답했다. 실적이랑 상관없대. 위에서 결정난 거래. 손흥민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퇴근 시간, 그는 마지막으로 강태우의 사무실을 점검했다. 책상 위에는 아까 봤던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몇 장을 촬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그는 자신의 진짜 휴대폰을 확인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다. 대부분 그의 축구 에이전트와 광고 담당자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오늘 본 서류의 내용으로 가득했다. 아파트에 도착한 그는 거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가 꼭 바로잡겠습니다. 천상 테크놀로지를 다시 아버지께서 꿈꾸시던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도 그는 다시 김민수라는 이름의 평범한 청소부가 되어 회사로 출근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는 드디어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제 본 구조조정 계획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둡고 공기가 무거웠다. 김 씨,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인사팀. 이 과장이 그를 불렀다. 손흥민은 순간 긴장했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네, 과장님. 청소 용역 계약이 이번 달로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네요. 회사 방침이 바뀌어서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일하면 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미안합니다. 그는 묵묵히 인사를 하고 청소 도구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구조조정은 청소 용역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12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손흥민은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은 충분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강태우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사무실 한쪽 벽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새로운 금고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김씨. 박지연 비서가 놀란 듯이 말했다. 오늘은 사장님 사무실 청소는 건너뛰세요. 공사 중이에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금고의 위치와 형태를 정확히 기억해두었다. 점심시간, 그는 평소와 달리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락을 먹으며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제가 예상한 대로네요. 구조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씨, 아직 때가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새로운 금고가 설치됐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될 겁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예, 조심하세요. 강태우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통화를 마친 후 손흥민은 서울의 정령을 바라보았다. 멀리 월드컵 경기장이 보였다. 3년 전 그는 그곳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의 부고를 받았다. 오후가 되자 회사는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다. 인사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곳곳에서 작은 회의들이 열렸다. 청소를 하며 지나가던 중 손흥민은 우연히 한 회의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자금은 모두 싱가포르 계좌로 이체될 겁니다. 강태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사장님,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모든 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칠 테니까. 손흥민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퇴근길, 그는 평소와 달리 회사 근처 한 카페에 들렀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박지연이었다. 김민수 씨, 아니, 손흥민 씨. 박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손흥민은 놀라지 않은 듯 차분히 대답했다. 언제 아셨나요? 처음부터요. 제가 전 아버님의 비서였으니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박지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를 바로잡는데. 박지연과의 만남 이후 손흥민의 일상은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중생활이 되었다. 그들은 회사에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 박지연은 강태우의 비서로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했고 손흥민은 청소부로서 보고 들은 것들을 종합했다. 이것 보세요. 어느 날 아침 박지연이 조심스럽게 한 폴더를 건넸다. 강 사장님이 지난 3년간 진행한 모든 해외 거래 내역이에요. 손흥민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다. 회사의 공식 장부와 실제 거래 내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건 손흥민의 눈이 커졌다. 네, 자금 세탁이에요.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자금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지연은 재빨리 서류를 챙겼고 손흥민은 자연스럽게 바닥을 닦는 신용을 했다. 박 비서, 여긴 뭐 하는 거죠? 이사회 임원인 정태석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 이사님, 청소하는 분께 오늘 일정 변경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정태석은 손흥민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뭔가 다른 것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이 퇴근하려는 순간 정태석이 그를 불러세웠다. 잠깐 시간 있습니까, 김민수 씨? 아니, 손흥민 선수? 손흥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평온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만하시죠.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축구선수 손흥민이 우리 회사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니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무실로 들어선 두 사람. 정태석은 노트북을 열어 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CCTV 영상이었다. 손흥민이 강태우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촬영하는 장면이 선명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죠. 당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대신 우리가 협력하는 건 어떨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강태우를 몰아내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죠. 당신과 함께라면.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태석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24시간 드리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당신에게도 좋은 기회라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흥민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태석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의 제안은 진심일까?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조심하세요. 정태석은 강태우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들이 최근에 크게 다퉜다는 소문이 있지만 통화가 끝나고 손흥민은 아버지의 옛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정태석은 15년 전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였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적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평소와 같이 청소 도구를 들고 회사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주머니 속에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그는 정태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태우가 갑자기 전체 조회를 소집한 것이다. 모든 직원이 대강당에 모였고 강태우는 중대 발표를 시작했다. 오늘부로 우리 회사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정태석 이사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강당은 순식간에 소음으로 가득 찼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진 듯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손흥민은 구석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강태우의 발표는 계속되었다. 전 기사가 회사 자금을 유용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그의 모든 권한을 정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흥민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강태우가 정태석의 배신 가능성을 미리 알아채고 선수를 친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박지연이 그를 급하게 불러 세웠다. 큰일 났어요. 정 기사님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입니까? 방금 보안팀이 정 기사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거기서 당신의 사진이 나왔대요. 경비실 CCTV 화면을 캡처한 거였어요. 순간 손흥민의 등줄기가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는 평정을 유지했다. 박 비서님, 이제 우리도 행동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손흥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변장을 풀었다. 거울 속에는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이 서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다. 익명의 제보자가 강태우의 비리를 폭로하는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발송한 것이다. 첨부된 문서에는 강태우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강태우가 격분한 채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손흥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닥을 닦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움직임이 조금 달랐다. 더 이상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었다. 김민수, 강태우가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죠. 당신이 이 짓을 한 거죠?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는 강태우와 눈을 마주쳤다.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강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청소부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변해 보였다. 당신, 설마.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주주들과 이사회 임원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강태우 사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최고령 이사가 말했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먼저 소개를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 최대 주주인 손흥민입니다. 순간 사무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강태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께서 남기신 주식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이 회사의 실상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박지연이 서류 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강태우 사장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불법 행위의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강태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위험한 빛이 번쩍였다. 강태우는 손흥민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증거라고요. 당신이 3년 동안 회사를 속이고 잠입해서 얻은 불법적인 증거들 말입니까?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이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때 정태석이 갑자기 회의실에 들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정태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태우, 사장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동안 모든 증거를 수집해 왔습니다. 강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배신자. 배신자라고요? 강 사장님, 진정한 배신자가 누구입니까? 이 회사를 자신의 사익을 위해 이용한 사람이 누구죠? 박지연이 노트북을 켜고 프로젝터를 작동시켰다. 화면에는 강태우가 비밀리에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리는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강태우가 소리쳤다지 아닙니다. 손흥민이 차분히 말했다. 이 모든 거래 내역은 공인된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 들어왔다. 강태우, 님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태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손흥민 씨, 당신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두에게 말해볼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손흥민의 눈이 흔들렸다. 제 아버지는 손흥민이 입을 열었다. 그의 주머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입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이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강 사장님, 당신이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15년 전 강태우는 회사의 어려움을 틈타 고의로 주가를 폭락시켰고 이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했다. 손흥민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도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 침묵을 지켰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손흥민이 말했다. 저는 이 회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것처럼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그때 최고령 이사가 천천히 일어섰다. 저는 손흥민 씨를 지지합니다. 우리 모두 이 회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1명, 2명 이사들이 차례로 일어섰다. 강태우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강태우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그의 손이 서류 가방으로 향했다. 모두가 긴장된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직원들이 회의실 밖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유리창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우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한 달 후 천상테크놀로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손흥민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회사는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직원 여러분, 손흥민이 취임식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지난 3년간 이 회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진심을 보았고 동시에 여러분의 고충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든 직원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이익만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박지연이 새로운 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구조조정은 전면 취소되었고 대신 직원 재교육과 복지 향상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태석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임했지만 수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적 처벌은 면제받았다. 손 사장님, 한 청소 노동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희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청소부였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곧 회사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다. 사람이 먼저인 기술, 가치를 만드는 혁신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강태우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회사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다.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노려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떨까요? 대형 IT 기업의 CEO가 제안했다. 당신의 축구 경력과 우리의 기술력이 만나면? 하지만 손흥민의 대답은 단호했다. 죄송하지만 이 회사는 매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단순한 기업이 아닌 수천 명의 꿈과 희망이 모인 곳입니다. 위기의 순간 뜻밖의 도움이 왔다. 손흥민의 축구계 동료들과 팬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SNS에서는 옹세이브 천상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도 기업에서도 영웅입니다. 한 투자자의 말이 화제가 되었다. 6개월이 지났다. 천상 테크놀로지는 안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이루어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혁신 제안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었고 회사의 기업 문화는 업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마지막 이사회에서 손흥민은 특별한 발표를 했다. 우리 회사의 수익 중 30%를 직원들과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 제안을 승인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상 테크놀로지는 다시 한번 희망을 만드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다. 120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모습은 3년 전과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손흥민의 책상 위에는 낡은 청소 도구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특별한 장소에 전시하기로 했다. 그것은 겸손과 진실, 그리고 변화의 상징이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천상 테크놀로지의 로비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손흥민의 기업 개혁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